자, 이번에는 뭐 2020년 하다못해 한 50% 이상은 뜰만한 종목군들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인지 먼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각지문 대표님이 불난 버섯집, 버섯 파는 집을 얘기하는 건가? 네. 자, 우리 명 대표님께서 연말 연초 보내고 시작하고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고요. 이번에 권정호 대표님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충전, 배터리 관련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P&E 솔루션, G3BNT, apta바이오. 자, 2차 전지주 하나, 바이오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바이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연초 이벤트도 있으니까 바이오들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들인지 불남버섯집과 apta바이오. apta바이오가 버섯하고 상관없는 기업 같은데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불남버섯집은 제가 처가에 가면은 네. 장인이 늘 데리고 가는 그 음식점 이름입니다. 아, 음식점 이름이? 네. 불이 근데 나버리는 거. 하도 자주 가니까 제가 좀 가기 싫은데 네. 또 장인한테 가기 싫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장인이 네. 선호하는 음식점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가격이 착해. 아, 가격이? 뭐 맛도 뭐 그런 데로 괜찮고 양도 좀 많이 주고 또 주차장 넓고 그러니까 뭐 손님들이 뭐 안 올 수 없겠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는 없다. 근데 주식도 이렇게 좀 가격이 싸야 돼요. 최고의 호재가 가격이 내린 게 최고의 호재다. 최고의 약재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apta바이오가 신규 상장돼서 3만 원에 원래 그 상장 가격인데 상장되면서 5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가가지고 지금 주가가 2만 5천 원이거든요. 이 좋은 기업을 이렇게 싼 가격에 살 만한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 착한 가격에 좀 사나 보자. 내년도 바이오 좋은 일이 많으니까 착한 가격에 사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너무 비싸게 상장이 돼서 주가가 막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지금이 아주 가성비 있는 가격이다라고 의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 여우님께서 요즘 보면 골프도 잘 치셔, 표현력도 좋아, 종목도 잘 발굴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지금 다르게 네. 뭔가 이렇게 버섯은 사실은 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좋은 거 드시면서 원기가 충천해가지고 아무튼 시장도 잘 분석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천유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네.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또 많이 연구하게 되고 또 사고도 좀 폭넓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유튜브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인천요집은 제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불남버섯집은 안 나오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이렇게 요즘 근데 다들 유튜브들을 워낙 많이 보셔서 예전에 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잠깐 뭐 보다 말고 이랬는데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듣다 보면 또 다음 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참 유튜브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인전 의원님도 유튜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유튜브는 이렇게 딱 보다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밤 9시하고 아침 7시에 녹화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시간 지나서 9시쯤 지나서 한 10시 가까이에 하면 딱 올라가고 또 뭐 아침에는 7시 한 반 8시 돼서 올라가니까 참여 많이 될 겁니다. 진짜 굉장히 정말 젊게 사시지만 성실하기도 하고 이 유튜브를 매일 그렇게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두 번씩 올라가니까 그죠? 네. 근 대표님 뭐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유튜브에 이제 저를 한번 초청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명 대표님의 종목 연말 연초 보내고 시작하자 G3BNT 뭐 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뭐 어느덧 지금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이제 내년도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내년도에 어떤 기업으로 또 이제 지금 이번에 소개하는 기업은 좀 중기적인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초에 1월 13일부터 16일 사흘 동안 지금 JP 모건 이 컨퍼런스가 지금 열리는데 요게 이제 그 참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괜찮고
이 회사는 이제 그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임상이 지금 기타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이제 임상이 진행 중인데 보통 보면은 JP 모건 컨퍼런스가 전개될 때 제가 이제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맞이하는 이런 키워드를 쓴 것은 뭐냐면 2014년부터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한 5, 6년 동안 연말 연초에 바이오 기업들이 다 떴습니다. 또 연초에는 또 코스닥 기업이 좀 일반적으로 뜨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또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이오가 지금 어떻습니까? 큐리언트라든지 젠백스라든지 일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또 좋은 회사들이 또 지나치게 많이 빠진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지면 우리는 거부를 해 보통. 네. 많이 빠지면 거부하고 약간 방송에는 부적절하지만 뭐 대가리는 표준어잖아요, 그죠? 생선 머리를 대가리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 이 대가리를 바짝 쳐들고 세게 올라가는 종목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 세게 올라가는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에 투자할 때 접근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 중기적인 시각은 주가가 많이 빠진 거.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전반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 과거에도 보면은 연말 연초에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요 G3BNT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G3BNT 1단계 들어 올려놓고 지금 견조하게 최근에 쉬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아주 힘이 강한 힘이었고요. 이번 주부터 사실 살살 또 움직이려고 지금 폼을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중기적으로도 접근도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권정호 대표님이 P&E 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가 많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뜬금없이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을 예쁘게 보시는 건가요? 그 이제 바이오는 그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중기 투자를 할 그런 종목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많지는 않아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바이오는 우리가 면밀하게 막연하게 임상을 진행을 한다, 뭐 1상을 한다, 2상을 한다 이 차원 부분에서는 단기를 접근해줘야 되는 것이지. 야 이게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3상을 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앞으로 이게 성공하면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한다고 그러면 그냥 머리에는 뭐예요, 그죠? 성공하겠구나. 하면은 또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또 매출을 발생시킬까, 그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의 바이오 기업 중에서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말 그대로 이 5개 손가락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게 면밀하게 좀 검사를 하면서 투자를. 그러니까 뭐 중기를 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거 하루아침에 또 우리가 최근에 작년에 그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만약 그런 종목에 지금 중장기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늘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고, 저는 왜 이제 이 P&E 솔루션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또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산업주들, 네.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는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량주잖아요. 그죠? 우량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치주고 우량주잖아. 왜냐하면 실적을 계속 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가 그동안에 한번 사실은 뭐 2, 3년 전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클이 내년부터 이제 또 이쪽 그 배터리 사이클이 있잖아요. 2차전 사이클이 이제 또 다가옵니다.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뭐 LG 화학이라든지 또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SK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설비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차가 저는 내년 또 아울러서 이제 왜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도 이제 앞으로 그죠? 가솔린 차가 자꾸 이제 갈수록 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없애잖아, 그죠? 줄여가잖아, 그죠? 네. 그런 부분이면 저는 이제 앞으로 오히려 더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쪽을 좀 선정을 해봐서. 네, 자 P&E 솔루션 지금 뭐 최근에 장기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좀 꿈틀대기 그쵸.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이고요. 자 내년 뭐 내후년도에 200억 훌쩍 넘길 거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 뭐 지금 1,400억이면 별 부담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떤 내용들을 안고 있는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종목들 얘기를 좀 나눠보죠. ап타바이오. 네. 자, 이게 좀 중기적으로 한 50%는 뜰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 뭘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초가에 5만 원까지 갔으니까 2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시각적으로 볼 때 5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그 바이오는 기술 아닙니까? 근데 요게 ап타바이오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만은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바이오는 기술이다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크게 봤을 때 녹스 저해제하고 ап타 DC 플랫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제하고 당뇨병 치료제 요거 이제 7개 신약을 갖다 이제 그 파이프라인 가지고 이제 그 발굴하고 있다.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회사의 목표입니다만은 내년까지 한 5건 정도 라이센스 아웃하겠다. 3상까지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5개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고 회사의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 특례 상장이 됐을 거고 근데 이제 상장될 때에 당시 뭐 그때 안 좋았잖아요. 10월 달 막 이때 막 내려가고 주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내려간 것이지 이 기업도 ап타바이오도 실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아까 알테오젠 얘기도 했지만 알테오젠도 실력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기업은 역시 이제 때가 되니까 신고가를 내지 않습니까? 이 ап타바이오도 지금은 뭐 고가 대비해서 절반까지 내려왔지만 아마 이제 진가가 발휘되면은 아마 이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사회자가 5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50%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12월 달에 양도세 이슈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막 던질 때 우리 아까 명 대표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던질 때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 돼 가지고 던졌으면 다시 살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주가 올라갈 테니까 그때 팔든가 아니면 내년도 재료 나올 때 팔든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싸게 나왔을 때 사보자. 불란버섯집이다 이게. 네. 네, ап타바이오 최근에 앞서 주가는 저점을 다지고 꾸역꾸역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라 좀 눌림목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요 위기를 좀 기회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트리비엔트 얘기도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한 50% 뜰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대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 동안 1월을 전후로 해서 특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거기에 참석한다는 거, 참석하면 뭐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참석하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 학술에 의해서 직접 발표를 한다든지 또한 K바이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져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기술 수출권 사전에 이제 그 회담을 하기로 이제 얘기가 돼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하고 이런 순차적인 모습에서 한 단계 이제 점프를 할 수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의 시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바이오를 보면서 재무제표를 봅니다. 재무제표 보는 순간 바이오는 투자할 수 없는 거죠. 네.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아까 권 대표가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성공 확률이 작아서 굉장히 희소하니까 최근에 바이오의 아킬레스건은 연이은 임상 실패잖아요.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문명은 누군가는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될 때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그 회사들을 갖다 특례 상장이라든지 기술 상장이라든지 시장에 오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큰 맥락의 모습을 본다라면은 바이오는 아주 미래 먹거리로 최고의 그 산업이다라는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트리비엔트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 다들 워낙 시총도 있는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건데요. 뭐 일단 내년 1분기에 뭐 바이오 관련된 일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내년 한 해를 보고 좀 길게 투자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 하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도는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분명히 좀 바람이 불긴 불 것 같은데 지금 P&E 솔루션 얘기하신 동안에 살짝 보니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 140억, 내년 예상 순이익이 200억, 내후년에 한 280억
뜨는 것 같은데 지금 시총 1,400억 대면 그게 맞다면 참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시나요? 앞에 이제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앞에 다 해버렸는데 근데 하고 나니까 좀 너무 내가 말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 전기차는 그냥 충전을 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이 P&E 솔루션이 이제 충전을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어쨌든 이 전기차 시대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고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뭡니까 발전하지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가도 지금 뭐 사실은 그동안에 한번 시세를 냈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 코드만 빼면 출발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번 주 보면 이제 약간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죠, 그죠? 또 중국에서 뭡니까 우리나라 이런 그 배터리 회사에 또 이제 보조금 자체도 또 등재를 해주고 했으니까 뭐 중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뭡니까 전기차 시장이 큰 시장이 중국이잖아,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유럽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그죠? 바이오도 물론 좋을 수 있겠으나 저는 전기차 쪽도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또 내년부터 또 유럽 쪽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더욱 더 강화가 되죠. 어쨌든 뭐 전기차 시장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모델 그렇죠. 3 내놓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전기차 괜찮네 하는 분위기가 막 확대되고 있는데 또 내년이면은 폭스바겐에서 또 3만 유로 이하짜리 또 전기차도 하나 낸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기차 시장이 좀 급격하게 앞으로 한 3, 4년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다행히도 유럽 시장을 미리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럽 시장 좀 커가면서 한국 업체들도 함께 좀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내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